학교폭력 전담기구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우 8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기구는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네 번째, 사안 조사 결과를 학교와 교육청에 보고합니다. 다섯 번째, 이 사안이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를 심의하고, 여섯 번째, 졸업 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을 삭제할 것을 심의하고요. 일곱 번째, 집중보호 대상이나 또는 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도 하고, 여덟 번째, 학교폭력 실태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바로 학교폭력 전담기구입니다. 보통 학교에서 생활부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혹은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업무가 사실은 학교폭력 전담기구라는 기구에서 운영하고 실시하고 있는 업무들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소속된 교원이 사안 조사를 실시하고, 그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들이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의하고, 졸업 전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 기록을 삭제할까 말까도 심의하고 하는 역할들을 다 하는 게 바로 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볼 필요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에 이제 교원위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기본적으로 이제 권장하는 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위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여기 교원위원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이제 권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이거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학교에는 전문 상담 교사가 있고 전문 상담사가 있습니다. 전문 상담 교사는 교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교육 공무원인데, 전문 상담사는 교육 공무직입니다. 약간 직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문 상담사 업무 분장 시 유의사항으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 위촉은 지향 업무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이 차이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 내에서 전문 상담교사와 전문 상담사가 하는 업무는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학교별로 이 사전에 구성하기 전에 이 전문 상담사의 지향 업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위원은 이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전담기구의 인원이 5명인 학교인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 그리고 5명의 3분의 1이면은 2명 이상, 그리고 6명인 경우에는 학부모 마찬가지 3분의 1 이상이니까 2명 이상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명, 8명, 9명일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명, 11명 이상일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이 전담기구 인원이 뭐 5명인 학교도 있고 6명인 학교도 있고 7명인 학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교원위원들 중에 전문 상담교사가 아예 배정이 안 돼 있는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보건교사는 거의 다 있지만 뭐 다른 여타 사유로 인해서 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이 사안에 좀 더 이제 중립적인 판단을 위해서
위원 수를 의도적으로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사들로 해서 교원위원도 늘리고 학부모위원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기구 인원은 여기에서는 5명부터 11명까지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은 홀수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나서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교원위원은 사실 그 법령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연직처럼 느껴지지만 학부모위원은 선출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학부모위원 선출은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를 한번 볼 건데요. 먼저 3월이 시작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안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안건 제안서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려고 하니 학부모위원 몇 명을 선출해 주십시오,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안건 제안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1월 내지 2월 달에 대부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넘어가게 되면은 생기는 문제점이 이 3월에 학교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그때 선출해도 되지만 만약에 그 3월 2일부터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3월 1일 이전에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 운영위원회에 선출을 바란다는 안건을 제출을 하면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학부모위원들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추천된 학부모위원은 학교장이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기는 학교장이 결정하면 되는데요. 이제 그 과거 2020년 3월 1일 이전까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에 있던 시절에는 그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능이 학교폭력 전담기구로 이관이 되고 학교폭력 조치 결정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2020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이 학교장이 위촉을 하는데 임기는 학교장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또는 2년 이렇게 학교별로 내규를 만들어서 이 위촉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학교장이 위촉을 하면은 이렇게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구성이 완료가 됩니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자, 2020년 3월 1일 이후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학교전담경찰관과 변호사 같은 외부 위원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는 위촉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교원이나 학부모처럼 학교 내부 구성원 중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위원을 위촉을 할 때 학부모가 변호사나 이런 법조인이거나 혹은 법률적 지식이 해박한 사람으로 위촉을 하면은 나중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 처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하나의 팁을 전달하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